한국 반도체가 미국, 일본, 중국 세 강대국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 이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AI의 심장을 움직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대만의 TSMC도 아닙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세요. 2025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 시장의 62%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물량 중 70%가 바로 SK하이닉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 기술이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세 강대국을 동시에 흔드는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강해진 건지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영상 후반부에 보여드릴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들으면 여러분 모두 충격받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맥락 설정. 반도체가 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리고 AI 챗봇까지 이 모든 것의 심장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작은 계산기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반도체는 현재 군사, AI, 자동차, 통신, 인간 문명 전체의 핵심 부품입니다. 반도체의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나노미터입니다. 3나노, 5나노, 7나노. 이 숫자가 작을수록 더 강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이 최초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단 두 곳입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입니다. AI가 왜 반도체 전쟁을 불렀는가?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챗GPT를 필두로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종류의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I가 학습할 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당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바로 HBM입니다. 왜 지금이 중요한가? 그리고 여기서 핵심입니다.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폭발한 바로 이 시점에 세 강대국이 각각 무너지거나 막혀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무너져 갈 것입니다. 일본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상황 모두의 열쇠가 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볼을 드리겠습니다. 일망 미국 인텔의 붕괴. 첫 번째 이야기. 미국입니다. 미국. 반도체를 발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의 상징은 바로 인텔입니다. 1971년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든 회사, 컴퓨터의 뇌를 만든 회사, 인텔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는 대표적인 회사였습니다. 인텔의 과거, 얼마나 강했나? 한때까지만 해도 인텔의 매출이 엔비디아의 두세 배에 달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2024년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에서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약 10조 원에 달하는 적자입니다. 이 적자의 책임을 지고 인텔의 전설이라는 평을 받던 팻 갈싱어 CEO가 퇴진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인텔은 자기가 만든 최신 AI 칩의 생산을 자신의 공장이 아닌 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기 공장을 쓰지 못하는 회사. 이게 현재 인텔의 상황입니다. 왜 그들은 무너지고 있는가? 진짜 이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AI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세계가 CPU 중심에서 GPU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텔은 이 변화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정 기술 개발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텔은 2025년에 엔비디아 젠슨 황에게 자신의 최신 1.8나노 공정을 테스트해달라고 했는데 엔비디아는 중단했습니다. 기술의 신뢰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연방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직접 인수했습니다. 사기업이 정부의 구급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충격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자신이 대만의 TSMC에게 인텔의 공장 운영권을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을 대만 기업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현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브릿지.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같은 시간 동안 다른 강대국 하나가 사라져갔습니다. 그 나라는 일본입니다. 파트 2 일본 반도체의 죽음. 두 번째 이야기. 일본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때 이 세계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영광과 아픔. 세계 50% 점유. 1980년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전성기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기업 상위 10개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히타치, 도시바, NEC, 후지츠. 이 회사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일본에 밀려서 곱살을 키웠습니다. 미국은 왜 일본을 무너뜨렸나? 이때 미국 정부가 행동했습니다. 1985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일본 반도체 기업들의 덤핑과 불공정 경쟁을 공식으로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제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에게 자국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20%로 높여야 한다는 조건을 강제했습니다. 미국은 심지어 일본이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보복 관세까지 부과했습니다. 1996년 일본 반도체의 끝. 이 압박이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일본 내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이 20%를 넘어 협정이 종료되었을 때 일본 반도체 산업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은 여러 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2023년 일본 정부는 8개의 대기업이 모여 만든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지원하여 반도체 재부흥을 선언했습니다. 목표는 2027년까지 2나노 공정 양산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회사가 만들 수 있는 공정은 28나노입니다. 그리고 자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부활은 현재로서는 실현이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일본의 위치. 현재 일본의 반도체 제조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의 3에서 4%입니다. 1980년대의 50%에서 현재 3%로 떨어진 것입니다. 단,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조, 즉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려난 것입니다. 브릿지.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은 무너져가고 있고 일본은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은 수십조 달러를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국은 왜 아직까지도 이 경쟁에서 못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등장하지 않은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실적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간 영업이익 금액은 공개된 최근 자료에서 명시되지 않지만 25년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평가되고 있음. 어제 종가와 25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전문 2025년 연간 매출 약 97.15조 원, 연간 영업이익 약 47.21조 원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영업이익률 약 49%로 매우 높음. 4분기 2025 Q4분기 영업이익 약 19.17조 원 기록.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 및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2026년 2월 3일 현재 주가 상황. 삼성전자
2026년 2월 3일 주가 종가 기준 한국거래소 약 16만 7,500원 안팎 변동 있음. 시장 분위기 요약.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와 AI 수요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며 주가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참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스마트폰 등 다른 사업 부문이 커서 반도체만의 주가 영향과 전체 주가 흐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026년 2월 3일 주가 대략 약 90만 7천원 전후로 높은 수준에 있음. 시장 분위기 요약. SK하이닉스 주가도 강세를 보이며 9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일부 투자 매체에서는 100만원 이상 목표가 논의도 나옵니다. 3. 최근 시장 뉴스 요약 정리. 반도체 가격 및 업황. DRAM 및 메모리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흐름이 좋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 동향과 글로벌 수요 확대 기대가 반도체주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별 포지션. 삼성전자는 메모리 외 다른 사업도 포함된 실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강점을 바탕으로 실적 및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SK하이닉스 HBM사 양산 핵심 내용 2026년 2월 기준 양산 현황. 2025년 하반기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하고 2026년 초부터 HBM4 6세대 제품 양산 및 출하 시작. 기술 및 수율 1B D램 공정을 활용하며 12단 16단 적층 구조 MR-MUF 기술 등에서 높은 수율을 달성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공급 대상 엔비디아 NVIDIA의 차세대 GPU 루빈에 맞춰 선제적 공급 대응 중. 전략 일시 D램을 적용하는 삼성전자와의 기술 경쟁 속에서 이미 검증된 안정적이고 높은 수율 퀄러티를 무기로 시장 우위 선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2025년 4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HBM4에서도 선두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SK하이닉스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파트 3. 중국의 벽과 SK하이닉스의 관통. 세 번째 이야기. 중국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굴기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에 수십조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왜 못하는 건가? ASML 네덜란드과 EUV 노광 장비의 벽.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ASML 네덜란드의 회사입니다. 필립스에서 분리된 회사로 첨단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를 생산하여 인류 문명의 집대성으로 유럽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회사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 장비의 이름은 EUV 노광 장비입니다. 7나노 이하의 최초단 공정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ASML 하나뿐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막은 방법. 미국은 2018년부터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하여 ASML의 EUV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첨단 반도체 장비 전반에 대한 포괄적 수출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ASML의 CEO 자신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업계 선두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10년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노력, 그리고 그 한계. 중국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은 자체 개발한 EUV 노광기 시제품을 완성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ASML의 EUV 장비 하나는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ASML 자신이 30년간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여 만든 기술입니다. 중국의 시제품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이 걸린다고 분석가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중국은 첨단 반도체를 자체 제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SK하이닉스가 등장한다. 이제 새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미국의 인텔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라져갔습니다. 중국은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강대국의 약점을 하나로 관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HBM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SK 하이닉스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HBM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AI가 학습할 때는 초당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PU와 바로 붙어 있어야 하는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HBM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이 경쟁에서 독점하는가? SK 하이닉스는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장기간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HBM 전체 시장 점유율은 약 62%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의 점유율은 약 70%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추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SK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가 압도적입니다. 세 강대국을 동시에 흔드는 SK의 핵심 전략.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세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AI 산업은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GPU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HBM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HBM의 70%가 SK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미국의 AI 산업 자체가 SK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서 완전히 밀려난 상황입니다.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분야에서 경쟁할 역량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중국은 첨단 공정 반도체를 자체 제조할 수 없고 HBM 기술에서도 SK 하이닉스와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세 강대국 모두에서 SK 하이닉스가 핵심 변수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것. 그리고 이것은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 3분기에 영업이익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은 49.1%입니다. 여러분,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에서 10%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 5배입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AI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재편될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4 양산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HBM사 웨이퍼 투입을 시작했다. 그리고 UBS라는 세계의 주요 투자은행은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 탑재될 HBM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약 70%의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8년까지 HBM 시장의 규모가 2024년 전체 D램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압축.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에서 무너져가고 있고, 일본은 사라져갔고, 중국은 벽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강대국 모두의 약점을 관통하는 기술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HBM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텔의 붕괴, 일본의 몰락, 중국의 벽, 그리고 이 세 이야기 사이에서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세 강대국을 동시에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쟁과 중국이 이 벽을 결국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2028년까지는 SK 하이닉스와 2월에 삼성전자가 HBM사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적절히 판단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바랍니다. 화면 우측 영상을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었다면 좋은 평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경제 정보로 깊은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